Standard output. FM. 저희가 이번에 도커 강의를 하나 준비하고 있죠. 네, 그렇죠. 지금 네. 10월 26일 토요일, 27일까지 27일 일요일 이렇게 네. 이틀 동안 총 14시간 해서 네. 도커를 왜 써야 되는지 도커 기본 개념부터 해서 기본적인 배포까지 이런 핸즈온이라 그러나요? 워크샵? 네, 워크샵을 한 이틀간에 걸쳐서 도커 기본 개념을 모른다는 가정 하에서 네. 조금 써봤거나 네. 그 정도 가정 하에서 실제로 이걸 사용을 해서 원격 서버에다가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것까지 한 사이클을 해드리고 네. 이제 그거를 이해하실 수 있을 때까지 도와드리는 네, 과정을 그렇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원래 50만 원 책정했다가 저희 처음 하는 거니까 오픈 기념으로 40% 할인해 30만 원 그리고 붙여놨습니다. 거기에 이제 친구 데리고 오면 서로 둘 다 5만 원 할인해서 25만 원인데 네. 저희도 이게 처음이라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낙교님도 그렇고 그 같이 하시는 충섭님도 그렇고 강의를 해보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쪽에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해서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시작해보는 거예요. 네.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페스타에 그렇죠. 저희가 페스타에서 찾으실 네. 수 있고 뭐 44비치 블로그에도 있고 그렇죠. 보시면 혜택이 은근 이런 거 저런 거 많아요. 뭐 굿즈 같은 것도 있고 수료증도 만들어 드리려고 하고 뭐 슬랙도 만들어서 네. 모르는 거 있으면 한 일정 기간 정도는 도와드릴까 싶어요. 그렇죠. 네. 너무 많이- 처지는데요? 많이 등록해 주세요. 네, 많이 등록해 주시고 네.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한 번으로 끝날지 아니면 이제 계속 할지는 처음에 해보고. 달렸죠. 네. 처음 해보고 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10월이 되었으므로 후원자 목록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페이트리온을 통해서 김재현님, 최준호님, 김석영님, 서지연님, 디지님, 찬주전님, 변정훈님, 박재권님, 박현우님, 이승규님, 낙규님이 계속 후원을 이어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페이트리온 들어오시면 월정기 후원 하실 수 있는데요. 1달러씩부터 하실 수 있으니까 많이 후원해 주시면 저희 녹음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또 팟빵에도 정기 후원 있죠? 네. 누가 말할까요? 서로 밀어요. 인사이트 출판사에서 매월 네. 맞죠? 매월 거기도 정기 정기 후원을 후원 해주고 해주시고 계십니다. 페이트리온 이런 게 좀 불편하시면은 팟빵에서도. 팟빵에서 해주시면 되고 팟빵은 이제 최대 금액 제한이 좀 낮아서 그래도 그쪽에 해주셔도 도움이 됩니다. 그럼요. 페이트리온이든. 네. 네, 그러면은 오늘 게스트 한 분 계신데 안녕하세요, 응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본인 셀프 소개해야 돼요. 저는 후잉을 운영하고 있는 흥반장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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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처음 뵀는데 네. 왠지 그래요? 되게 익숙한 분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그 후잉에서 많이 닉네임을 봤으니까. 근데 그 닉네임과 그 흥반장님이 쓰셨던 공직을 이런 걸로 상상했던 그 이미지랑 너무 흡사하셔서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전혀 다르지 않아요? 저는 되게 비슷하신데. 그 후잉에 있는 그 공지들 보면 뭔가 네. 따뜻할 것 같고 이렇게 아기자기할 것 같은데 실제로 뵈면 이제 약간 다른 느낌이잖아요. 저는 그냥 아저씨 느낌. 아재 느낌. 그래서 아재 느낌이 풍겼구나. 아니 아재라고는 안 했어요 저는. 글을 다 다르게 해석을 하시네요. 여기 CP님이랑 흥반장님은 원래 알고 계시던 사이인 거죠? 네. 근데 어떻게 알았는지 사실 기억이 안 나요 이제. 너무 오래됐어요. 한 그래요? 10년 된 것 같아. 되게 오래되셨구나. 그러네요. 저는 그래서 지난번 회사로 이사를 할 때, 지난번 그러니까 이직. 오피스로 이사를 할 때, 이사요? 네, 그때 오셔서 가구도 조립하셨던. 서초 저희가 사무실 이사 갈 당근마켓. 때 네. 그래서 구면이구나. 어쩐지 익숙한데 제가 사람 얼굴을 잘 기억 못해서 익숙한데 네. 뵀었나? 이래가지고. 그때 뵀었어요. 그때 이제 한번 오셨었죠. 네. 그래서 저희 영상에도 남아 있을 거예요. 당근마켓 이사 영상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도 잠깐 이제 깜짝 출연하셨을 거예요. 네. 그래요? 그랬던 저희가 기억이 있네요. 이제 사실 후잉 팬 방송이잖아요.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죠. 네. 몇 주 안 부담스럽네요. 지났는데 스탠드드 에러에서 후잉 특집도 한번 하고 네. 거기서 이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저희가 후잉이 왜 좋은지 이런 것들 얘기했다면 오늘은 직접 만드신 분 모셔서 한번 네. 개발 어떻게 이야기. 만들게 됐는지 개발 이야기 좀 들어보려고. 원래 저희는 되게 좋아했었는데 네, 이게 제목 때문에 그런지 제목이 사실 모르는 사람한테 어필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후잉이 그래서 뭐야? 그런지 사실 그 에러 방송이 네. 조회수가 높지 않았어요. 부담 가지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예. 편하게 이거- 얘기할게요. 이거 약간 여기 너굴림 까는 거예요 지금. 아니에요. 제목을 잘못 지었다. 제가 제목 안 지었는데? 지었어요. CMO님한테 말하는 거지. 제가 제목 안 지었어요. 혹시 그거 아니에요? 그거 이렇게 울타리 안에 있으면 후잉하면 다 아는데 그쵸. 예, 그러니까 매니악틱하잖아요 네. 서비스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도대체 저게 뭐지? 밑도 끝도 없이 그쵸. 이렇게 튀어나오면은 약간 좀 자극적으로 지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복식부기 서비스 후잉 이렇게 지으면 미국의 이누이트가 될 뻔. 이누이트 맞나요? 이누이트도 뭔지 몰라요. 그냥 가계부 해야죠. 몰라요. 예. 미국의 민트닷컴이 될 뻔했던. 가계부의 민트닷컴은 끝판왕 모른다. 가계부의 끝판왕 이런 거 모르겠다. 좋다. 안 될 것 같아. 아쉽네요. 지금이라도 바꿔요 제목. 네. 네, 뭐 아무튼 저희가 46회차, 47회차가 몰라요. 아무튼 꼬였어. 그러네, 꼬였네, 네. 망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상하게 하지 네. 말라 그랬잖아. 진짜 올리는 거. 근데 후원을 그 계좌는 안 받아요? 카카오 받아요. 받고 있어요. 그 계좌로 자동이체로 되는 거예요? 네. 카카오가 자동이체 기능이 있으면 카카오페이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페이로 쓰시면 돼요. 네 맞아요. 카뱅 하고 싶으면 여기 카뱅 계좌 알려드릴게요. 그렇죠. 그거 공개됐으면 좋겠어요. 아까 뭐 그 페이트리온이나 이런 거 이제 하려고 네. 후원하려고 했는데 뭔가 좀 막 아, 이렇게 카드 물리고 하는 거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네. 그냥 자동이체 하면은 그거 은행 앱에서 그냥 걸어놓으면은 되는데. 그렇긴 오. 하죠. 그래서 그 후원자 목록 딱 들을 때마다 저는 후원을 여태까 안 했거든요. 예. 그래서 들을 때마다 해야 되는데 계속 어, 죄책감이 좀 감사합니다. 있어요. 아니 어느 아니, 포인트에서 그렇게 죄책감을 느끼실 의무감을 죄책감이 좀 느끼시는 있어요. 거죠? 그래서 후원을 딱 해야겠다. 그래서 이런저런 방법 여기서 이제 제공하는 방법을 하려고 하다가 네. 가만 있어봐. 이거 지금 왜냐면 그 섭외는 아마 한 달 전에 예. 섭외 요청 받았고 그래서 섭외 요청 받고 나서 후원하면 좀 너무 티 나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아. 일부러 안 하고 있었어요. 또 이제 방송 나가고 나자마자 바로 하면 또 너무 티 나니까 저는 좀 나중에 없어지. 열심히 없어지기 전에 열심히 후원하는 걸로. 예. 그래요. 아, 우선은 후잉 개발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저는 대충 알지만 후잉을 개발하게 된 동기 그리고 그 시작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완전 초기 이야기를. 네. 후잉은 처음에 대학교 3학년 때 제가 쓰려고 만들었는데요. 몇 년도인가요? 2008년도. 2008년. 예, 2008년도니까 아이폰이 아직 국내에 안 올 때였고요. 오. 그때 당시에 그 거의 이제 웹 서비스 형태는 좀 많이 약했고 그렇죠. 프로그램들이 좀 많았어요. 가계부 프로그램 하면은 이제 다운 받아서 하는 것들이 좀 있었고 네. 웹 서비스도 있긴 있었는데 하나같이 약간 좀 다 기획된 서비스가 아니라 개발자가 만든 시스템 느낌. 그래서 뭐 그냥 우리가 쓰는 것들은 사실 이렇게 복잡한 거래들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볼 때는 복식부기 자체를 한 후잉 자체가 끝판왕 아니야 복잡한 거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그 입력하는 필드의 개수 자체도 달라요. 그쵸. 그때 당시 한 10개 입력해야 돼요. 막 뭐 와. 품목부터 해서 뭐 거래처를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기타 등등 뭐 하여튼 뭐 하나 입력하려면 근데 그 입력하는 플로우도 좀 이상했어요. 마우스로 꼭 클릭해야 되고 막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하나 사 먹었다. 그걸 기록하려고 그러면 그 당시에 그 프로그램들이 거기서 진이 빠져요. 예, 선택하느라 아니 그래서 이게 그렇게 내가 데이터를 입력을 꾸준히 하면 얼마나 좋은 정보가 나오길래 하면은 지금 카드사에서 주는 뭐 식비 얼마, 네. 뭐 유흥비 얼마, 뭐 이 정도 수준 카테고리가 끝인 거예요. 그다음에 근데 이제 거래 내역 검색하는 거. 10가지를 적어야 되는데 개인용인 거예요? 저는 이제 주로 개인용을 썼죠. 네. 너무 심한데요? 아니, 개인용 가계부가 그러니까 그거는 예를 들면 복식부기의 개념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단식이었죠. 네, 예. 그럼 근데도 없겠죠. 10개를 입력해야 된다고요? 10개고 뭐 더 작은 것도 있었겠죠. 좀 까다롭네요. 근데 그 당시 그래서 이게 너무 그러니까 어쩜 약간 좀 뭐랄까 개발자들의 고집이 좀 많이 있었던 거 아닐까. 그러니까 입력 자체를
원하는 걸 다 받고 싶어하는 그런 네. 느낌이 좀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건 사용자 친화적이지 않다. 정말로 이 많은 필드들이 다 필요할까? 우리가 원하는 거. 그래서 그때 그런 어떤 의구심은 계속 있었죠. 계속 이거 좀 빡세다. 네. 고치고 싶다. 근데 저는 프로그램을 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뭐 이품은 뭐 포문 정도 도는 수준의 실력이었기 때문에 뭐 인증 이런 거 할 줄 몰랐고 그래서 그냥 엑셀로 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다른 측면에서 이제 개발 그 이제 기존에 현존하는 상황이랑 별개로 그 대학교 때 저는 이제 용돈이 굉장히 적었는데 뭐 알바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시간에 공부해서 장학금 받는 게 더 낫다라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항상 쪼들린 돈으로 아껴 썼는데 친구들이 그 한 10,000원, 20,000원 이렇게 꿔가요. 혹은 이제 엠빵 했을 때 다음에 줄게 이러고 그냥 넘어가요. 근데 저는 그걸 기억을 하고 있죠.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어딘가에 적어놔요. 이렇게. 채권자는 기억을 하죠. 예, 기억을 해요. 근데 그거를 이상하게 그 분위기가 달라 그러기가 되게 애매해요. 그럼 뻔뻔하게 저도 다음에 내가 엠빵할 때 나는 안 냈다가 다음에 나도 이렇게 다음에 줄게라고 해서 퉁쳐야 되는데 이 성격상 저는 제가 손해를 봤으면 봤지 이렇게 그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정정당당하게 돈 줘. 그러면 이제 채무자는 줬잖아. 안 줬는데 줬잖아. 그러면 이제 그 신랑이가 싫은 거예요. 네. 그래서 나도 갑자기 내가 누락을 했나? 내가 그래서 받았는데 달라 그러나? 뭐지? 그래서 그 찝찝함이 싫어서 좀 열심히 적었어요. 근데 그게 부채라는 개념, 그 자산, 뭐 받을 돈 뭐 이런 개념도 없었고 내가 역으로 누구한테 껐을 때 그게 줘야 되는 게 부채라는 개념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회계 강의를 듣고 이게 자산과 부채로 설명이 되는구나. 이게 전공 혹시 저는 광고 홍보학과고요. 네, 회계 강의를 들으셨다고요? 회계 강의를 들었어요. 근데 그 개인적인 취미 때문에 교양이에요, 교양. 그래서 뭐 이렇게 엄청난 걸 들은 건 아니고 네. 그냥 이제 분개하는 법, 뭐 재무제표 만드는 법, 뭐 이런 거 합계잔액 시산표 하는 거 정도. 그게 다 아니에요? 회계하면? 저랑은 많이 다르시긴 하네요. 저는 경제학과거든요. 네. 회계가 무조건 들어야 되는 수업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겠죠. 필수로. 근데 회계 기초, 그러니까 회계 제일 먼저 배우는 과목이 있는데 아무튼 그걸 듣고서 이거는 내가 갈 길이 아니구나 싶어서 아예 그냥 포기를 했거든요. 근데 글쎄요 회계를 예. 분계는 제가 볼 때 회계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철학적인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단지 그냥 분계하는 방법론, 기능적인 어떤 방법론은 그냥 어떻게 보면 기초, 그냥 한 파트인 것 같아요. 예, 저는 이제 회계라는 거창한 그쪽 분야를 저는 이제 말할 감은 안 되고 어쨌든 거기서 그 좋은 방법론을 저는 취득을 했죠. 아싸 득템 해가지고 저 방법론을 어떻게 잘 쓰면 좋겠다. 네네. 그래서 그게 평소에 생각했던 그 필드를 최소화하면서 나머지는 컴퓨터가 좀 빡세게 컴퓨터로 굴리면 나올 수 있는 정보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만들어 본 게 이제 초기에 이제 후잉의 형태였고요. 그걸 대학교 3학년 때 개발을 했어요. 얼마나 걸리셨어요? 초기 버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정말로 그 학교를 다니면서 만드는 거라서 이게 언제부터 시작을 했고 끝났는지 그때는 이제 소스 관리 이런 개념도 없어가지고 그렇죠. 그냥 계속 만들었죠. 그래서 그게 뭐 추적이 힘들어요. 언어는 뭐 쓰셨어요? 언어는 그때 PHP랑 jQuery. 오, jQuery. 예, jQuery 있었군요. 네. 그러게요. jQuery 1점대 버전이었을 거예요. 2003년이면 저도 복학했을 시점, 졸업할 시점인가? 근데 개발을 PHP 공부하면서 한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공부하면서요 그거를? 웹을 뒤지면 다 있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PHP가 지금처럼 이제 모던 PHP 개념도 아니었고 그냥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쭉 내려와요. 그냥 굉장히 절차지향적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면 뭐 그때는 이제 그 뭐 효율 무슨 뭐 이렇게 캡슐화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쭉 내려와요. 위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어떤 유저 아이디 인증값 받아와가지고 쿼리 날려. 그럼 그 사람에 대한 쿼리를 받아와서 짜라라라라 이렇게 약간 이렇게 보기 좋게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출력을 해서 차트 라이브러리 붙여서 출력하고 입력을 하면 입력을 받고.는 기억이 나는 게 그때는 이제 웹으로 만든다고 하면은 사실 뭐 템플릿 이런 게 아니라 다 프린트로 찍지 않았나요? 프린트요?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었나?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예. 뷰가 있긴 있었는데 뭐 그 정도 수준이었고 다만 특이한 거 하나는 그때 이제 그렇게 했어요. jQuery에서도 이제 그 AJAX가 AJAX 지원하잖아요.
네. 그래서 거래 입력을 했을 때 처음에는 이제 페이지 로딩이 항상 됐어요. 네. 폼을 이제 서브밋 하면은 이제 포스트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그러면 이제 아래 거래 목록에 거래 내역이 하나 추가되는 형태였다가 이게 너무 느린 거예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제 AJAX라는 그 기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완전 되게 좋다. 그래서 이제 거래 입력했을 때 검증 간단하게 하고 이제 추가하고 이제 밑에만 이제 도움을 딱 하나 이제 프리펜드 시키면 딱 되는 거죠. 네. 이제 그게 체감이 되게 다른데 그때 기억나요. 그거를 저는 그냥 넣었는데 CP가 그걸 되게 돌아다니다가 어딜 돌아다니다가 보셨어요? 그냥 웹사이트를 돌아다니다가 그걸 보고 좀 놀랐대요. 우와. AJAX를 쓴 사이트가 있네. 그렇죠. 예. 우와. 근데 그때는 뭐 쓰는 분들은 많이 쓰셨겠지만 저는 솔직히 뭐 그걸 알고 쓴 건 아니었고 그때 당시에도 뭐 많이 썼겠죠. 웹페이지 로딩이 싫어서. 근데 아마 그런 걸 거예요. CP가 받은 느낌은 이거 허접한 사이트 같은데 AJAX 썼네. 약간 의외성. 네, 디자인도 좀 뭔가 개인 사이트 같고. 그런데 그때는 AJAX 썼네. 제법이네. 후잉이 약간 아니었었죠. 그때는 iCashHouse였고요. 예. 추억팔이 좀 해주시면.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뭔가 특이했던 것 같아요. PHP를 쓴다고 했는데 뭔가 jQuery를 쓰고 있고 그때 PHP를 쓰면 그냥 너무 당연하게 그냥 전통 웹으로 해야 되는데 또 여기 흥 반장님 같은 경우는 개발자가 아니어서 그러나 그 사용자의 UI UX에 대해 엄청난 기준이 높아요. 우리 같으면 그냥 폼으로 만들고 그냥 대충 써 하는 거를 엄청 개선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때 jQuery를 좀 더 막 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우리로 치면 이런 만약 우리가 jQuery를 모르고 AJAX를 몰랐으면 안 되는 걸 하고 말았을 텐데 뭔가 그런 방법을 찾은 게 아닐까? 아무튼 그거 만들고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만들고 혼자 그냥 썼어요? 3학년 때 만들었다고? 아니요. iCashHouse 때는 이미 사용자가 좀 있었어요. 그 전에 버전도 있었고 그 전에는 약간 좀 그런 거였었죠. 뭔가 그 어쨌든 실험적인 저만의 페이지를 만들고 그 올렸어요. 뭐 맥북 쓰는 커뮤니티에 올리고 사람들이 이제 그때는 서비스 형태도 잘 없었던 것 같아요. 이거 다운 받는 건가요? 뭐 서비스인가요? 기억이 나는 게 아마 그때쯤이면 이제 거의 끝물이긴 한데 약간 옛날에 보면은 네이버 뭐 다운로드 받는 페이지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서 이제 애플리케이션 한비로 자료실 이런 거. 네, 뭐 exe 파일로 다운 받아 쓸 시절인 것 같아요. 그게 끝나는 시점쯤에 이제 웹 서비스 나오기 시작해서는 아마 그때 초기인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약간 그때까지 있었을 것 같고 그 이후로 지금 없어진 것 같긴 한데 그런 데서 이제 가계부 하면은 일단 거기서 검색해서 다운받아 써보고 약간 그런 느낌? 웹으로 쓴다는 컨셉은 아마 2008년이면 크진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게 그리고 이제 지금은 특징이 아니었는데 당시에는 특징이었던 게 사람들이 iCashHouse 그 후잉의 전신을 봤을 때 받는 느낌은 썰렁하다 혹은 심플하다 뭐 그 약간 애매하긴 한데 그 제가 이제 최초에 설계를 할 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기존에는 약간 포털식 웹페이지가 좀 약간 각광을 받고 있었고 사이드바랑 뭐 컨텐츠 영역이랑 뭐 내비게이션에서 막 뭔가 그 800에 600 기준으로 빽빽하게 뭔가 영역을 쓰는 게 좀 그다음에 왼쪽 위에서 우하단으로 이렇게 사용자 시선의 흐름하는 게 뭔가 정석인 시점이었는데 저는 이제 그게 싫었던 거죠. 그냥 그 페이지마다 즉 스크린마다 단 하나의 목적만 딱 넣자. 그래서 이제 부가적인 것들은 다 빼고 딱 각 페이지별로 하나의 기능만을 위해서 설계를 한다. 그러니까 지금의 약간 모바일에서는 그게 당연한 거였는데 당시에는 좀 그 넓은 웹페이지를 활용을 안 하고 그냥 딱 목적만 심플하게 있었던 게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럼 서버는 어디서 운영하셨어요? 그때는 이제 웹 호스팅 업체. 카페24 같은. 네. 그때 그렇게 했다가 그 저번 방송에서 CP가 얘기했듯이 AWS로 해라. 아니요, 내가 봤을 때는 맥미니에 있었어요. 어? 호스팅 아니었어요. 맥미니에다가 띄워놨어요, 회사에.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호스팅 받았어요. 그리고 소스는 드랍박스에 있었고. 너무 야매 아닙니까 그거는?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호스팅 업체를 썼어요. 호스팅 업체를 썼었고 그 다음에 AWS를 하고 약간 신세계 그러니까 인프라 개념이 없었는데 AWS를 배우면서 그때 이제 CP가 당시 이제 네이버 다니고 있었고 저는 이제 개발 전공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발자 인맥이 많이 없었어요. CP가 뭐 어떻게 알게 된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냥 친해졌어요. 이 친구 뭐 그래서 저를 좀 좋아했던 것 같아. 내 주변에 계속 맴돌았어. 그때 맨날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러면은 CP도 그 아까 전에 얘기하셨던 뭐죠? 아이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아이캐시하우스. 아이캐시 사용자였어요? 그랬을 그때부터? 거예요. 아마. 예. 아마 그래서 만나지 않았을까 싶긴 해요. 그때 얘기를 했어요. 뭐 에이젝스 쓴 사이트는 뭐 의외였다. 의외였다. 그래서 유심히 지켜봤다. 이 친구가 이제 그 AWS도 그렇고 계속 뭔가 새로운 트렌드 있잖아요. 자긴 못 해보니까 저한테 맨날 비트면죠. 야 커피 스크립트라는 거 있는데 한번 써볼래? 그러니까 막 엄청 오래 전에 막 이런 식으로 계속 하나씩 야 뭐 있는데 그 기술 너 한번 써봐라. 쓰고 있더라고요. 난 우와. 커피 스크립트 듣기만 하고 안 써봤는데. 저도 커피 스크립트를 그냥 통과했습니다. 잘하셨네요. 써보고 말았나?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관심만 가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리액트 네이티브도 또 한 네. 5년 전에 4년 전에 맞아. 리액트 네이티브 있는데 이걸로 앱 만들 수 있다. 해봐라. 그때는 리액트도 잘 모르던 시절이었는데 그렇죠. 리액트 네이티브를 갖고 와가지고 이거 해봐라. 뭐 이렇게 하고. 거의 뭐 페이스북 컨퍼런스 처음 발표할 때 아니에요? 4, 5년 전이면?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당근마켓도 처음 시작할 때 리액트 네이티브로 만들려고 샘플 앱 만들어보고 요건 아니다 하고 이제 포기하고. 아무튼 뭐 그래서 그렇게 개발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사업화를 해보고 싶었어요. 네. 뭐 지금 생각하면 그거는 조금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사업화는 안 맞았던 것 같고 어쨌든 지금은 다 정리되고 그냥 후잉이란 사이트가 있고 이제 뉴후잉으로 해서 새로운 인터페이스 적용하는 것들 앞두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서버비는 나옵니까? 서버비는 충분히 나옵니다. 다행이네요. 저희는 항상 그게 걱정이에요. 예. 후잉이 지속 가능한 서비스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근데 저는 후잉을 되게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전에 이제 복식 후기 개념을 가져다가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에 대한 리서치를 해보진 않았는데 아마 흥 과장님도 같은 생각이실 것 같은데 그 개념을 개인 가계부한테 도입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독창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맞아요.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지금 만약에 누군가 복식 후기를 개인 가계부에 도입한다고 했을 때 그게 후잉이랑 같은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진 않나요? 근데 이미 후잉이라는 게 있으니까 따라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긴 하죠. 예. 근데 저는 이제 그 부분이 되게 좀 재밌는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게 정확히 말하면 저도 그러니까 가계부를 엄청 많이 전전했어요. 엄청 많이 전전했는데 기억에 남는 가계부는 호가계부라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관심이 멀어진 지 엄청 오래돼서 그 당시 제가 이제 가계부를 실제로 만들기 전에 호가계부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아마 복식북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저는 복식북이라는 개념도 없었고 그냥 썼다가 뭔가 좀 그나마 이게 좀 다른 거보다 좀 그나마 괜찮아서 썼었는데 그리고 또 그게 이제 제가 맥 사용자가 되기 시작하면서 지원이 안 돼서 그때는 또 그런 이슈들이 있었거든요. 그쵸. 맥에서는 안 뜨는 많죠. 이슈들이 많았죠. 4.2x28. 예. 그래서 그때부터 또 마음에서 멀어지다가 아까 이제 회계 강의 들으면서 이제 복식부기를 차용하고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죠. 근데 그때 그리고 이제 운영하다 보니까 예전에 호가계부라는 걸 썼었는데 그게 약간 복식부기 형태였던 것 같아라고 어렴풋이 기억이 났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도 그냥 모르고도 쓸 수 있구나 개념을. 예. 아직도 갈등하고 있죠. 그 튜토리얼이 많이 까이는데 이거 복식부기부터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되나? 거기서 이미 다 지쳐 떨어져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그러면은 내가 뭐 이것저것 건드렸던 경험을 생각해 보면 이거 몰라도 쓸 수는 있는데 그렇죠. 근데 또 아닌가? 영원히 그 영원한 딜레마입니다. 유튜브 찍어야죠 요즘 같은 시대에. 근데 그 이고잉님이 그 촬영한 강의가 있어요. 회계 야학이라고. 네. 그거 들으시면 돼요. 거기서 후잉 쓰죠. 거기서 이제 후잉도 사용법도 있었고 그 회계에 관한 이제 기초적인 지식, 복식부기에 관한 것 설명도 있는데 굉장히 좋아요. 후잉 사이트 메인에서 그걸 걸어놔야 되겠네요. 그러네요. 그 남의 지적 재산권을 제가 함부로 갖다 쓸 수는 없고 링크만 배너를 걸어주면 걸어주는 거죠. 네. 그렇죠. 거기다 뭐 홍보해 주는 거다. 그 정도는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은 저희 가서 듣고 오세요. 댓글은 열심히 달고 있습니다. 근데 좀 어렵긴 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개념 자체가 안 잡히는 게 뭐냐면은 왼쪽 오른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왼쪽에서 뭐 예를 들면 왼쪽에 우리은행 플러스 이렇게 잡고 오른쪽에다가 우리은행 마이너스 잡으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은행에서 빠져서 우리은행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니까. 네, 그게 네. 그런 그 컨셉을 이해하는 데까지가 약간 좀 걸리는 것 같아. 그 음. 컨셉을 받아들이기까지가 그런 포인트들이 좀 있어서 저도 한번 해보고 싶긴 해요. 근데 뭐를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설명? 아, 학교님이 근데 4년 걸렸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그 개념. 저는 4년 아니고 근데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몇 번 시도했던 것 같아요. 한 두세 번 정도 하면서 음.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런 포인트들이 있는 앱들이 있어요. 이거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잘 안 된다. 아직 예를 들면 뭐 저는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근데 CP도 얘기했던 대본 싱크 같은 것들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겠다. 쓰는 케이스들도 너무 다르고 근데 후잉도 약간 그런 앱이었던 것 같아요. 딱 봤을 때는 이걸 하면 뭔가 잘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좀 포기하게 되고 그러니까 약간 도전 정신을 과정을- 일으키는. 그렇죠. 네, 예. 도전 정신 없어. 그냥 안 쓰는 거지. 누가 그걸 도전까지 하면서 써요. 그래서 크게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아, 도전 정신이니까 강한 아니야, 자만이 그게 아니라 살아남는다. 사실 후잉도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내가 후잉 만들었으면 더 성공할 포인트는 있었어요. 그 요즘에 뜨는 뱅크셀러나 토스처럼 사용자 정보 입력한 거 기반으로 카드 추천도 해주고 보험 추천도 해주고 할 수 있잖아요. 핀테크 네, 해주고 시대를 앞서간 해주고 거기 핀테크죠. 사용자가 그리고 그쪽은 막 대충 입력하는데 여기는 엄청 정확하게 입력하니까 그냥 그때 항상 지메일이 그걸로 광고하던 시절이었거든요. 거기서 뭐 보험 써 있으면 보험 광고 보여주고 하면 돈도 잘 벌고 사람들도 좋아할 거다. 저는 항상 마인드가 광고도 정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이제 그걸 엄청 싫어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왜 이제 싫어하셨어요? 사용자한테 돈을 아유, 받고 말은 쉽죠. 말은 쉬운데 그렇죠. 일단은 그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아까 이제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후잉은 이제 돈은 버냐, 안 망할 자신이 있냐, 뭐 그 다음에 뭐 왜 사업적으로 크지 않았냐, 뭐 이런 것들이 다 맞닿아 있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제 성향 중요한 거는 운영하는 사람의 성향. 잠시만요. 제가 끊겼어요? 하나 안 들어갔어요? 아니요, 되고 있어요. 다행이다. 아, 네. 놀랐어요. 네. 깜짝이야. 네네. 얘기해 주세요. 위에를 키워요. 네. 깜짝. 위아래로 줄여야 될 것 네, 같아요. 가는 게 보여야 되는데 안 보여가지고. 아, 그러게요. 이런 건 편집해 네, 다시 드립니다. 이야기 죄송합니다. 편집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네. 해요. 귀찮게 편집하지 말고. 그러니까 성향이 약간 성향이 적용하는 것 같아요. 네. 비즈니스를 잘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제가 잘하는 것과 못하는 거를 좀 구분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또 거슬러 올라가면 그 아이캐시 하우스 때부터 그랬는데요. 그 후잉으로 오기 전부터 그랬어요. 뭔가 사용자들이 많이 지쳐 있다. 저도 지쳤어요.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한 수십 개 해외에 있는 여러 가계부도 써봤어요. 이제 뭐 항상 그래요. 그 저번 그 방송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왜 이렇게 살아남지 못한다. 네, 돈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핀테크는 아예 결이 다르지만 어쨌든 자산 관리고 금융상품 연계해서 승승장구하고 있지만 그 전까지의 가계부라는 건 사실 돈이 별로 안 되는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그거 알고 시작한 것도 아니고 사업하려고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게 돈 안 되는 시장이네. 그래서 이상하게 많이 망하는 것 같아요. 또 어떻게 보면 장벽이 낮아요. 진입 장벽이 낮아서 그냥 뭐 그 개발 전공했으면은 졸업 작품으로 만들 법한 수준. 물론 이제 더 깊게 들어가면은 얘기가 다른데 또 서비스는 얘기가 다른 건데 그러다 보니까 우후죽순 생기고 우후죽순 없어지고.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자리 잡고 사용법 좀 익히고 쓸만하다 싶으면 1년 후에 이제 폐쇄할 거니까 자료 다 가져가라. 근데 그게 좀 어처구니가 없는 게 자료를 가져간들 그쵸. 사이트 볼 수 있는 뷰가 없으면 그렇죠. 그냥 하도 구석에 처박혀 두고 안 봐요 영원히. 그러니까 이제 지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시작부터 그래서 2008년도부터 초기 사용자분들이 무료이던 시절부터 쓰실 때부터도 안 망했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그만 좀 바꾸고 싶다. 또 후잉이 보면은 이제 어떻게 기능이 추가되든 일단은 그 대원칙이 있잖아요. 그 5가지 그 복식북이 왼쪽 오른쪽 잘 나눠서 5가지로 하면은 뭐 거기에 기능이 조금 더 추가되든 덜 빼지든 큰 그 흐름은 변하지 않는 거니까 그냥 이 상태로 좀 오래 좀 내 그 뭐랄까 마음을 둘 수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다. 언제부턴가 이제 그런 사용자분들의 그걸 이제 저도 이제 체감을 한 거죠. 알겠습니다. 망하지 않게 운영하는 걸 최우선 목표로. 그러니까 냉면처럼 가늘고 길게 가는 게 운영 목표예요. 그래서 서프라이즈, 뭐 그랜드 오픈 이런 거 없이
계속 점진적으로 사용자분들한테 그 방향성을 제시를 하고 그렇게 개선을 아주 느리게 점진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잘 돼도 서서히 잘 되고 망해도 서서히 망한다. 그래서 어떤 그 뭐 핀테크도 하나의 이제 새로운 기류인데 또 다른 측면에서 뭐 정말로 이제 뭐 아예 자동화되는 모든 게 다 자동화되는 시대가 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게 후잉이 거기에 한 발을 걸칠 수도 있고 아예 낙오자가 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 패턴으로 이 습관으로 쓰던 사람들은 계속 원하는 만큼은 그 패턴을 쭉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약간 좀 그런 운영 목적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리스크가 큰 사업 전혀 혹은 내가 이제 저 어떤 그 비즈니스 파트너십에 의해서 이 관계가 영향을 받을 만한 그런 요인들을 계속 배제를 해왔고요. 제 성향도 약간 그렇게 막 개방적으로 와 벌리고 이렇게 막 판 벌리고 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맞물려서 굉장히 느리고 좀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안 컸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 성향이랑 뭐 능력에 대한 한계 이런 것도 있었고 사용자들의 바람도 그거를 그렇게 원하진 않았고 아마 이제 뭐 후잉이 갑자기 누구 좋은 기업 눈에 들어서 인수됐다 그러면 사람들이 걱정부터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축하하지 않고 뭐? 그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또 예상을 하면 제가 네, 일단은 뭐 맞아요. 당분간은 아무런 뭐 제가 여전히 대표고 네. 뭐 변화가 없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해도 걱정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원하지 않을 거예요. 네. 넌 이해를 하는 게 그러니까 정말 좋아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으면은 지금은 그러니까 시대가 많이 바뀐 게 앱스토어 기반으로 가면서 어플리케이션이 그 모습을 유지한다는 게 정말 많이 사라졌잖아요. 그냥 맘대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사실 저는 진짜 힘들었던 시기가 위키를 버리고 나서 에버노트에 정착을 했는데 에버노트 이때부터 썼거든요. 와. 근데 그게 3에서 클라우드가 들어간 거예요. 네. 3이 되면서 대격변을 했잖아요. 그때 되게 타격을 받았어요. 왜요? 어플리케이션이 너무 많이 바뀌어서 클라우드 기반으로 바뀌면서 좋아졌는데 사실 이게 기존의 메모장처럼 좀 가볍게 쓰는 것들이 많이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분 좀 포인트 다를 수 있긴 한데 근데 후잉에는 똑같은 감정이긴 하거든요. 이게 만약에 없어지면은 어디로 가야 되지? 그렇죠. 그런 생각이긴 하죠. 갈 곳 없는 고아가 되는 거죠. 그 10년 전쯤에 제가 그 인터페이스에 대한 견해를 한번 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읽을 수 있나요? 예,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약간 좀 수정됐어요. 아. 그때 이제 그 초안을 공개를 했는데 뭐냐면은 사이트들이 가만히 보다 보면은 굉장히 이제 무거워지는 필연적으로 고도화되고 무거워지고 이제 또 그쵸. 뭐랄까 사용자층을 넓히다 보면은 새로운 사업이 또 이제 관여되고 기존 사업이 약간 밀려나고 신사업 위주로 이렇게 다시 재배치되고 이런 것들이 아까 했던 말과도 좀 이렇게 일맥상통하는데 내가 마음에 드는 소프트웨어는 왜 이렇게 무거워지는가? 그러니까 오디오 프로그램이 마음에 들면 갑자기 비디오까지 확장되고 이제 막 뭐 구독 서비스로 바뀌고 네. 그러니까 이런 급격한 변화들 많이 지친다. 그래서 그 뭔가 확실하게 뭐 좋은 기능을 다 한 곳에 담을 수는 없잖아요. 어떤 걸 넣으면은 어떤 게 빠지게 돼 있어요. 시각적으로라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계속 원칙을 지켜 나가겠다라고 약속드린 적이 있고 그래서 뉴후잉도 그 5년째, 6년째 개발하고 있는 게 최대한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이렇게 익숙해질만 하면은 갑자기 리뉴얼했다. 자기들끼리만 공급자들은 막 좋아요 리뉴얼했다고. 근데 사용자한테 바뀌는 게 너무 귀찮거든요. 그렇죠. 내 습관을 바꿔야 되나? 좀 짜증 나는데. 특히나 좀 이제 뭐 심각해요. 내가 분명히 뉴잉을 5년 전에 봤는데 네. 아직도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개발하다가 짜증나서 버렸나 했더니 또 주소는 살아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점진적 개발을 하고 있고요. 5년 동안 그러니까 그 간접적인 방식으로 계속 양해를 구하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충분히 그 뉴후잉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약간 오케이 나 이 정도면 뉴후잉 쓸 거야 하는 그 여론이 될 때까지 그다음에 실제 사용자층이 굳어질 때까지는 계속 그 미루고 있거든요. 미루면서 동시에 개발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직도 계획이 없어요? 그 맨날 못 지킬 약속을 하기 싫어서. 예. 근데 저 CP한테도 맨날 혼나거든요. 왜요? 아직도 후잉 쓰냐고? 아직 구후잉을 써요? 여기. 낙교님이요? www.huing.com 가면 그거고. 아니 왜요? 전 아직 그게 왜냐면 여기는 뭐 리액트의 뭐 최신 기술에 더 편한데 이게 아니 근데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방금 흥 반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쓰던 패턴대로 쓰는 게 편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맥스에서 못 벗어나고 계시잖아요. 좀 좋았던 것 같은 부분은 둘 다 살아 있다는 거. 어쨌거나 뒷단은 똑같은데 이제 유지가 된 거잖아요. 인터페이스 두 개를.
근데 저는 CP 얘기에 또 되게 많이 동감을 하는 게 뭐냐면은 제가 그 에버노트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에버노트 네. 패턴이 무너지면서 정보를 관리하는 패턴이 네. 한 3, 4년? 한 5년까지도 그거를 그 트라우마에서 못 벗어나고 있었거든요. 정보 정리가 안 되는 거죠. 기존 패턴으로. 근데 CP가 최근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빨리 적응하는 사람이 살아남는다. 새로운 걸 찾아서 예를 맞아요. 들면 그 한영키 바꾸라고. 맞아요. 그거. 맞아요. 한영키 저는 바꾸는 거.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진화의 역사가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적응하지 못한 적응이, 사람은 적응이 퇴보한다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IT 둘다 공감되는 세계가 것 너무 같아요. 빨리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마음 둘 곳을 잃은 게 아닐까. 예. 갑자기 침울해지는데. 그러게요. 저 약간 다른 얘기하면 서비스 하나 정도는 좀 이 네. 서비스 하나가 되게 흥 반장님의 성향을 굉장히 많이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시작하실 때도 보면 내 마음에 맞는 가계부가 없으니 내 마음에 맞는 가계부를 직접 만들자라는 어떤 그런 게 일종의 완벽주의적인 성격 그런 게 좀 느껴지거든요. 혹시 네, 네, 맞아요. 실제 생활도 좀 그렇게 완벽하게 하시려는 계획적이고 그런 성향이 있으신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으세요? 예,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오직 뭐랄까, 가계부에 대해서만. 예, 뭐 그런 철학자들 있잖아요. 막 시간 딱딱 지키는 네. 칸트였나? 뭐 누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시간 딱딱 지키는 사람. 그 완벽주의적인 성향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서비스를 운영할 때 약간 이제 그 레거시를 뭘로 보냐? 보통 네. 이제 코드를 레거시로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코드 그러니까 바꿀 그 뭐지? 우리가 이제 서비스를 기획할 때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에서 보통 이제 코드 기준으로 보는데 저는 이제 거기서 보는 게 습관. 유저들의 습관은 한번 고착되면은 바꾸기가 힘들다. 특히 후임같이 어떤 뭐랄까 반복적으로 오랫동안 쓰는 툴에서는 굉장히 습관이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습관을 바꾸는 행위를 최대한 배제하려고 해요. 그 안에 있는 코드는 뭐 엄청나게 바꾸더라도 습관을 계속 존중.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아예 없던 습관을 새로 우리가 덧붙이려고 할 때 계속 고민을 해요. 시뮬레이션을 엄청 많이 해봐요. 이거를 불편해하지 않을까? 익숙해하지 않을까? 그럼 또 옵션을 어디까지 빼야 되고 디폴트는 뭘로 해야 되지? 이런 것들. 디폴트가 대부분 90%는 디폴트로 쓰니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뉴후잉도 그래서 5년 동안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사실 실제로 뉴후잉이 조금 초반 버전은 조금 과격했어요. 초반 버전은 정말로 그냥 요즘 유행하는 이제 모던하고 뭐 하이브리드로 돼 있고 뭐 모바일 퍼스트로 돼 있고 그랬다가 구후잉이랑 다른 포인트에서 반발이 좀 있어서 다시 약간은 좀 습관을 다시 원복한 그렇게 조절해 가는 과정 중에 있고요. 제가 완벽주의 왜 여쭤봤냐면 사실 저도 예전에 그런 성향이 되게 강했어요. 내 모든 그 재정 기록을 남기고 싶다. 그래서 후행을 시작했는데 한 3년 동안 계속 실패했던 이유가 완벽주의 때문이거든요. 안 맞는 거예요. 결국은 1원이 틀리고 10원이 틀리고 1,000원이 틀리고 10,000원이 틀리는데 이거를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그래서 포기를 했다가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제가 개인적인 삶에서도 그렇고 후잉에 대해서도 완벽주의를 좀 포기하자. 그냥 대충 한 뭐 그래 최대한 10만 원 정도까지는 틀려도 내가 인정 이러고 쓰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열심히 잘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작과 지금의 성향은 바뀌었는데 오히려 이제 더 잘 써지게 된 거죠. 그래서 좀 재미있는 포인트였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까지 완벽주의는 아닌데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그 어쨌든 커뮤니티에서 이제 표출된 의견 중에 하나는 1원 단위까지 맞추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저는 사실 만들 때 1원 단위까지 신경 쓰지 않았어요. 1원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왜냐하면 그래서 뭐 할부 치고 이제 나누기 하고 곱하기 하다 보면은 소수점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예, DB상으로는 그 데시멀이 세 자리까지 소수점이 돼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살아 있다 보니까 네. 뭐 1점 몇몇이 나오긴 해요. 예, 그거를 이제 정수로 이제 하진 않는데 그것 때문에 어쩌다 보면 쓰다 보면 이제 반올림과 반올림이 뭉쳐가지고 막 이렇게 1 차이가 1에서 2로 되고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신경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근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좀 완벽주의자에 가깝고 네. 저도 10만 원 이하는 그냥 버려요. 왜냐하면 그거를 신경 쓰는 것 자체가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네. 10만 원 단위 버립니다. 다만 이제 완벽주의적 성향 중에 하나는 이건 이제 핑계일 수도 있지만 그 기능에 맞물려 있는 게 자동 입력을
요즘 이제 그렇죠. 핀테크 업체들 다 자동 입력해 주잖아요. 네. 거기서는 약간 좀 계속 못마땅해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자동 입력이 못마땅해서 또 직접 만드신 분이 계시죠. 지난번 전에만 스탠다드 에러에 나오셨던 후냠냠님이. 네. 들어봤어요? 들어봤습니다. 아이메시지 얌얌님이 받아서 오픈 API 아마 쓰셨을 예. 것 같은데 예. 그 API도 이야기가 많은 게 그러니까 후잉 처음에 아이캐시 하우스 때하고 제가 아이폰 만들고 재밌어 할 때라 네. API 만들어 달라 그랬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만들려고? 네, API 만들어 달라 그랬던 것 잘 같아요. 기억은 안 나지만 뭐 그랬겠죠. 그래도 막 여기서 어워스를 막 구현하고 문서를 오. 찾으면 나는 어워스 뭔지도 잘 모르겠는데 API 키하고 저도 몰랐어요. 네. 네. 여기서 막 만들어줘서 대충 만들고 한 번 모임이 있었어요. 개발자 개발자들 모임. 모임이 있었어요. 개발자. 그것도 꽤 후임 개발자 오래됐네요 모임? 벌써. 네, 그러니까 우와. API를 열었으니까 아. 개발자를 모이라 그랬는데 생각보다 많았어. 한 6명 이상, 그래요? 8명? 그러니까 이게 후임이 약간 개발자들의 근성을 건드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완벽하면 손댈 네. 게 없는데 아. 완벽하려다가 마른 느낌? 아 내가 손대면 좀 더 개선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 도전 의식을 이렇게 살살 건드리는 것 같아요. 네, 그죠. 좋은 습관은 아니긴 한데 보통 다 실패하거든요. 그런 네. 맞아요. 그래서 접근이. 후잉에 보면 모바일 앱이 없으니까 모바일 앱들이 지금까지 만들어진 거 꽤 많아요. 많아요, 근데 맞아. 하다가 만 것도 많은데 음. 저 포함해서 API가 잘 만들어주긴 했어요. 그래서 또 그때 개발자 모임 가서 생각해 보면 요즘에 어떤 작은 서비스가 API 열었다고 개발자들 모으면 그렇게 많이 모일 수 있나? 개발자들이 막 앱을 만들겠다고? 아, 그건 그 그런 시기가 응. 놀거리가 없던 시절이라 그랬겠죠. 지금 하면은 뭐 어림도 없겠죠. 아 뭐 누가 보면 네. 막 1980년대인 줄 알고. 네, 그런가요? 근데 저는 어플리케이션으로서 되게 매력이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 들으면 생각한 게 뭐냐면은 너굴님이 무슨 얘기했지? 완벽주의적인 성향. 완벽주의적인 성향 때문에 1원까지 맞추려고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지금은 오히려 뭐 씹히는 단계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지금은 그냥 그 결산만 쓰거든요. 월 결산? 그러니까 뭐 수익 비용 이런 거 안 쓰고 뭐 비용에다 그냥 결산 맞춰놓고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제 네, 들었어요. 계좌만 맞추는 거죠. 그런 식으로 쓰는데 근데 이게 되게 좋은 패턴인 게 뭐냐면은 좀 좋은 어플리케이션에서는 그런 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사용자가 이쪽에서 의도하지 않은 대로 쓰는 거 아. 그런 패턴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후잉도 이런 패턴도 의도하지 않으셨던 거죠? 의도하진 않았죠. 의도하진 네. 않았겠죠. 근데 이제 안 될 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예. 그게 타이트하게 막으면 인터페이스 상에서 못 하거든요. 그런 것들. 그렇죠. 그럼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이제 이상하게 쓰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상한 만티 패턴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데가 있고 그런 것들을 오히려 좀 자유롭게 놔두는. 근데 후잉도 놓고 봤을 때 안에서 쓰는 사람들은 다 맘대로 쓸 것 같아요. 그 그렇겠죠. 복식북의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인터페이스를 활용하는 방식이라든지 아니 자기가 원하는 메뉴만 쓴다든지 그런 것들은 되게 좋은 포인트이지 않았나? 자유도가 높아서 오히려 네. 어렵기. 그런 부분이 있긴 하죠. 예, 그 트레이드 오프가 있죠. 네. 락교님처럼 쓰시면은 뭐 그 뭐야 후잉 서버에 부담도 덜 주고 되게 좋겠네요. 네. 돈은 내는데 서브스크립션을 서버보다 계속 하시면서 네, 거래수는 굉장히 이제 뭐 그렇죠. 예, 압축적으로 월에 뭐 한 계좌 수만큼. 그렇죠. 그렇죠. 월에 한 20개 30개? 이야. 월말 딱 하루. 그러니까 월말 그러니까. 딱 하루만 이제 저 바빠집니다. 그 완벽주의에서 이제 자동 입력 쪽으로 약간 이슈로 물리면 네. 생각이 드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크롤링 얼마나 그 공개되지 않은 데이터를 크롤링하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예요. 그거랑은 또 다른 거예요. 그거를 한들 이제 한다고 가정을 해요. 네. 누가 그냥 뭐 오픈 무슨 뭐 돼가지고 API로 줬다고 해요. 제가 스크린 스크래핑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럼 그 로우 데이터를 가지고 어디까지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냐.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냥 대중이 쓰는 그냥 카테고라이징 해주는 정도 수준이면은 콜. 왜냐면 가맹점에서 이제 음식점 나오면 식비로 빼면 되고 하는 거지만 후잉 유저들한테 그 수준으로 제공하면 아마 욕 먹을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하려면 정말로 왼쪽 오른쪽 목적성 분류를 해야 되는데 이 돈을 왜 썼는지 그 Y에 대해서 기반 데이터가 없어요. 기반 데이터가 없어요. 만약에 이제 구글을 실제로 막 구매하고 뭐 아마존에서 구매하고 하면은 막 그거를 다 수집을 하더라고요. 지메일에서 온 메일을 해서 당신이 몇 날 며칠 내에 뭘 구매했다 이런 게 나오는데 심지어 그런 데이터를 만약에 결합을 한다 하더라도 왜 썼는지는 여전히 모르는 거예요. 불안하죠.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먹은 게 그냥 내가 책 읽으려고 이제 이거는 이제 문화 개발비로 가는지 아니면 이제 그 결혼식 끝나고 다 같이 갔는데 이제 경조사비로 냈는지 그냥 그쵸. 식비라고 퉁치기에는 네. 후잉 유저들의 관점에서는 이건 안 맞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그 정보를 도대체
어떻게 그 추정할 것이냐. 그래서 기존에 뭐 그 어떤 뭐 스타벅스 가맹점에서 썼던 몇 시에 얼마를 썼던 그러니까 기존 데이터의 패턴을 뭐 분석을 해가지고 추정을 할까? 그것도 안 맞는 것 같아. 그럼 부가 정보 뭐가 더 필요할까? 근데 이제 후잉에서 이제 그 계속 관찰하는 것들은 많은 데이터를 개인 정보를 너무 많이 물론 이제 재무 데이터 자체가 개인 정보인데 개인 식별 가능한 정보를 최대한 받지 말자 주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왜라는 거를 그 분류해 줄 수 없다면 아예 시도하지 말자. 그래서 크롤링하거나 뭐 이렇게 수집해서 갖고 와서 이러한 거래 기록들이 있습니다까지는 해주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신 이제 분류는 직접 네가 해라. 네가 사용자님이 사용자님이 하셔라. 그 네가 예. 저기 때문에 예. 사용자님이 하시게끔 유도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건 시간이 가도 계속 수집하는 노력은 네. 기울이겠지만 그거를 이제 분류하려고 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그 정보가 이렇게 짜맞추고 저렇게 짜맞춰도 아직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후잉 사용자들이 원하는 수준의 그렇겠네요. 분류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아까 낙견님이 말한 대로 어떻게 보면 자유도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트위터가 대표적이었던 것 같아요. 트위터 원래 멘션 처음에 없었던 것 같거든요. 네, 사람들이 그냥 들었어요. 텍스트에 네. 멘션 쓰고 RT도 처음에 없어서 맞아요. RT라고 텍스트 쓰고 음. 근데 약간 거기서 자유롭게 놓은 거잖아요. 진짜 걔가 해준 거는 텍스트 박스 140자였는데 거기서 쓰고 싶은 사람이 막 멋대로 해시태그도 만들고 약간 후잉도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아까처럼 이렇게 월에 한 번 하는 사람 있고 1원까지 맞추는 사람 있고 또 항목도 막 거기서 예전에 보면 토론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스타벅스를 이걸 썼는데 이거를 네. 문화비로 넣을까요? 뭘로 넣을까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 그리고 또 후얌얌님처럼 자동화하고 싶은 사람은 API가 있기 때문에 또 거기다 자동화를 해서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런 거 보면 후잉이 만약에 플랫폼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음. API도 열려 있고 뭐 너무 다양한 걸 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외부에 만약에 가계부를 만드는 그러니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난 DB 같은 거 모르겠어. 그러면 후잉 API 써서 막 자동 입력되고 자동으로 뽑아가지고 이렇게 될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자유도가 높게 네. 이런 생각은 해요. 근데 워낙 인기가 없어서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렇게 만드시고 네. 앱이 잘 나가면 후잉 DB 떼고 네. 자체 DB로 이제 변환해도 어차피 인터페이스나 그 앱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남아 있으니까 네. 그렇게 쓰셔도 되는데 사실 그 부분은 좀 이렇게 많이 그렇게까지 이렇게 예상한 대로 흘러가진 않았던 것 같아요. 시도는 많이 하시는데 도전 의식을 건드려서 지금 사용자 수는 얼마나 되시나요? 사용자 수는 최근에 데이터를 안 봤는데 아마 크게 다르진 않을 거예요. 액티브 유저는 4천에서 5천 정도. 꽤 예. 많이 있네요. 그러네요. 꽤 많다고 그게 보면 안 되나? 액티브 사용자라는 게 유료 사용자만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유료 사용자는 아니고 접속해서 왜냐하면 그 결제를 안 하시고 커뮤니티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 정말요? 예 아니면 커뮤니티에서 모아서 결제를 하실 수도 있으니까 아, 그러네. 예 그러니까 꼬박꼬박 같이 쓸 수도 있죠. 방문하시고 맞아. 네 저는 이제 그 습관이 뭐요? 방문 습관이 좋다고 커뮤니티에서 봐요. 모아서 결제한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 글 쓰면 포인트 준 그걸로 돼요? 예 포인트를 현금처럼 가상 캐시처럼 쓸 수 있거든요. 아, 맞아요. 좀 쓰다 보면은 쌓여 있더라고요. 포인트가. 출석 그걸로. 네. 네 그렇게 되고 있고 네. 몰랐어요. 너무 안 들어가서. 근데 커뮤니티 되게 재미있어요. 그리고 약간 후인 게시판이 그나마 청정 지역 같아. 아직 남아 있는. 근데 약간 저는 그 뭐지? 월말 결산 그 카테고리 있거든요. 네. 거기 들어가면 좀 절망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돈을 못 벌. 나는 너무 많이 썼구나. 아,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 약간 월급이 거기 세서? 쓰시는 분들은 네. 좀 돈을 버니까 쓰는 것 같아. 그런가? 수입이 자신이 수입이 있으니까. 수입이 꽤 많은 경우들이 있어서 근데 그게 어떤 그 눈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이냐면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부러움이라는 감정은 긍정 감정인가 부정 감정인가 답을 못 내리겠어요. 왜냐하면 아마 그 락견님 씨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대학생이나 아니면 이제 수익이 이제 많지 않으신 분들을 보면은 별 생각 없이 지나갈 거예요. 그쵸. 근데 유독 많이 버시는 분들이 기억에 맞아요, 남아서 맞아요. 부러움이 오고 아. 그 다음에 어떤 이제 그 다음에 복합한 감정들이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실제로는 다. 많이 버시는 분들도 올리시고 그 실제로 올리신 거 보면 이제 용돈을 이제 좁게 쓰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항상 자극적인 거는 부러움을 사는 글들이 좀 자극적이겠죠. 맞아요. 네. 두 가지긴 해요. 그러니까 진짜 많이 벌어서 부러운 게 있고 정말 적게 써서 부러운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걸 보면은 그 소비 성향이
한 80% 이하로 안 떨어지거든요. 근데 막 그 월급의 절반씩 저금을 하고 심지어 아기도 키우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보면 진짜 좀 뭐랄까 회의감이 많이 느껴져요. 스스로한테. 근데 그거는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그 뭐랄까 단지 비용 수익 월 결산만으로 부러워하거나 안 부러워하기에는 그렇긴 하죠. 네. 왜냐하면 자산 영향도 크고 맞벌이인 경우 거의 더블로 수익이 나올 수도 네. 있고 맞아요. 정말 너무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좀 뭔가 단면적인 것만 보이는 거긴 하죠.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복잡한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약간 적어도 후잉을 안 쓰는 사람 중에서 자기 자신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라고 했을 때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진짜 회계사 정도 돼서 근데 회계사도 자기 가격 별로 관리 안 하는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약간 그런 포인트에서 잘 모르겠어 무슨 얘기하려고 했지? 몰라요. 흘러가는 대로 아무튼 예. 생각 안 나는 김에 커뮤니티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그때 유료화 한번 했을 때 예. 유료화 전과 비교해서 사용자 뭐 이탈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었나요? 없었을 것 같긴 그러니까 해요. 유료화 전에 데이터 측정을 별로 안 해서 비교를 크게 하긴 힘들어요. 네. 힘들고 사실 저는 그 유료화는 후인가 2012년 때부터 유료화였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실리콘밸리가 프리미엄이라 그래서 네네네. 무료로 시작하고 시작해서. 더 나은 기능은 이제 구독을 해라. 그쵸. 이게 대세다라는 네네. 거에 되게 꽂혀서 이제 그때는 그 방법론 그게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다 막 정답인 것처럼 그 시대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뭐 왜냐하면 그 논리상 틀린 말이 없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그때도 결제를 많이 해주셨는데 뭔가 계속 지속적 운영하긴 힘들었어요. 지속적 운영하기 프리미엄 모델을 힘들었고 잘못 만들었어요. 뭐 내가 그렇죠. 돈을 쓰고 싶은데 레포트 조회수를 너무 높게 해줘가지고 안 도대체 써도 될 정도로. 내가 이걸 왜 결제해야 돼? 막 맞아. 결제하고 싶은데 좀 바꿔보라고 제가 그때 몇 번 이야기했어. 나 결제 안 해도 지금 충분히 쓸 수 있다. 그게 사실 그 가격의 적정선은 테스트를 좀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 가격의 적정선은 테스트 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막 포인트 혜택으로 약간 우회해서 실질적으로 할인 혜택을 주면서 거기서의 반발력, 이탈률과 또 이제 덜 줬을 때 이탈 이런 것들을 막 확인해서 해봐야 되는데 뭔가 그것도 약간 좀 치사한 것 같아. 그냥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지 뭐 이렇게 적정선 하려고 이렇게 막 이렇게 변수 나누 이게 좀 치사하다 느꼈어요. 그래서 그냥 정했어요. 사용자를 너무 생각했어. 레포트 그때 아마 30번 조회했을 거예요. 네 맞아요. 30번 조회 넘는 사람이 없었을 것 같아. 생각하면. 근데 거래 입력 가지고 제한하기 너무 치사하잖아. 거래 입력 뭐 몇 건 이상. 필수적인 레포트 건데. 조회를 뭐 2번으로 제한하든지. 아니, 두 번은 너무 치사하잖아요. 내가 2라는 숫자가 뭐야? 2? 이게 뭐야? 그러니까 이러니까 사람들이 후잉이 망할까봐 이제 걱정하지. 내가 쓰면서도 난 30번 안 남는데 딴 사람도 다 안 넘지 않을까? 막. 뭐 저도 가면은 기간 손익 1 하나만 보고 그때 나와요. 자산부채도 안 봐요. 왜냐면 그냥 대충 알고 또 자산부채 보면 또 마음이 아프니까. 어쨌든 그 보고서는 사실 이제 맘 놓고 뭐 삘고 쳤을 때 보잖아요, 보통. 네. 수시로 보지는 않아요. 삘고 쳤을 때 그냥 하다 보면 이제 뭐야 이거 하면서 보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때 뭐 모델 설계를 잘못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철회했으니까. 그래서 어떤 일을 2016년인가 17년쯤에부터 그냥 트라이얼로 해서 그 6개월 이후부터는 그 사용을 계속 하려면 돈을 내야 되는 쪽으로 바꿨고요. 그때 아마 이제 그때서야 아마 이탈이 생겼겠죠. 근데 저는 이탈이 됐는지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사용자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라는 글들을 쓰기 시작하면서 나가셨었구나. 나가셨었구나. 몰랐네. 이게 네. 대안이 없는 거잖아요. 네. 없죠. 갈 곳이 없죠. 네. 그 외국 서비스도 제가 많이 찾아보는 편인데 복식 후기로 찾아서는 일단 맥 환경이라는 게 크게 걸리기도 하지만 윈도우 환경으로 가더라도 딱히 대안이 없더라고요. 그 민트가 잘해준다는 거 하는 것 같긴 한데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민트는 근데 복식의 개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스크린샷 보고 자산 이렇게 관리잖아요. 네, 그냥 그러니까 요새 밀고 있는 게 뱅셀도 그렇고 토스도 그렇고 토스도 그런가? 뭐 아무튼 카드 같은 거 쓰면 자동으로 연동해 준다는 네. 그런 컨셉이잖아요. 근데 아마 아까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후잉 사용자들은 만족은 못할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빈틈이 너무 많고 맞아요. 결국에는 그걸 쓰려면은 그때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거기에서 지원하는 것들에 내 생활 패턴을 완전히 맞춰서 쓰는 게 아니면 힘들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후잉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이 써주세요 후잉. 그런 거랑 병행을 하셔서 네. 거기서 데이터를 열심히 스크래핑해서 모아서 이제 해놓으면 그거를 이제 로우 데이터로서 갖고 와서 분류하면 되게 궁합이 잘 맞죠. 그쵸. 예. 우리 개발 이야기 좀 해야 될 것 같아. 해주세요. 빨리 물어봐요. 하다 보니까 점점 네. 개발 외적인 다시- 얘기만 궁금해지는데 그렇긴 한데 또 개발 팟캐스트니까. 리액트는 도입하시면서 어려운 부분은 없으셨어요? 리액트가 리액트 버전이 어떻게 되세요 지금? 지금 16.8인가? 오 많이 따라왔네요. 예. 어. 그 리액트 16.8인가? 그 리액트 훅 버전 적용된 것까지는 쓰고 네. 있고요. 아마 최신 버전 쓰고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jQuery 쓰다가 네. 갑자기 리액트 쓴다 해서 PHP 음. 개발하다가 아, 너무 PHP는 생뚱맞잖아. PHP 아니요 생뚱맞지 않죠. 분야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저는 이제 그 PHP는 이제 코드 이그나이트 쓰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 생태계나 이런 것들은 다 라라벨 쪽에 해요. 라라벨이 되게 아. 트렌디하고 그 강의도 되게 좋아요. 네. 그래서 라라벨 쪽 강의랑 실제로 라라벨 그 에코시스템 안에서 배포랑 배포 자동화랑 이런 것들 다 해줘요. 거기 있는 거 쓰고 실제로 그 안에 있는 코어한 쪽은 이제 프레임워크는 코드 이그나이트를 쓰고 있고 근데 이제 그 백엔드 쪽은 별로 강화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API랑 그 인증이랑 API 쪽 그다음에 뭐 그런 쪽에 거의 한정돼 있고 거의 뭐 한 80%는 프론트엔드 쪽에 거의 다 UI랑 프론트엔드 쪽 하는 거에 다 쏠려 있죠. 실제 코드 분량도 아마 거의 그렇게 그렇게 될 거예요. 예. 관심사에 따라 다른 것 같아. 여기는 사용자의 경험이나 이런 걸 중요시하게 생각하니까 백엔드보다는 아무래도 프론트를 더 신경 쓰는 것 같고. 근데 지금 그러면 옛날 후잉이라고 된 거 거기는 jQuery로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는 요즘은 jQuery로 도배돼 있죠. 뉴잉은 리액트고. 아 근데 jQuery 안 쓰진 않아요. 아 그래요? 실제로 Vue.js도 적용돼 있어요. 어? 뉴잉이에요? 아니면 뉴 후잉이에요. 리액트도 와. 있고 Vue.js도 있고 jQuery도 있고. 어떻게 그렇게 돼요? jQuery는 사실 습관을 버리기 어려워서 몇몇 그 코드들은 jQuery 의존하는 게 있고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 걷어내겠죠. Vue.js는 그 SEO 때문에 그 리액트를 서버 렌더링이 가능하긴 한데 PHP 쪽에서 그거를 쓰려면 뭐 여러 가지 모듈도 설치해야 되고 좀 이렇게 과정들이 복잡해요. 네. 그래서 그냥 그 SEO가 필요한 몇 가지, 그러니까 메인 웹 화면을 제외한 부가적인 어떤 SEO가 될 만한 그런 부분들에서는 그 기본 전통적인 그 서버 렌더링을 쓰고 있는데 거기다가 몇 가지 인터랙션을 넣을 때는 Vue.js만큼 간편한 게 없어가지고 리액트는 뭔가 뭐랄까 리액트의 방법론으로 죄다 이렇게 A부터 Z까지 만들어야 된다면 Vue.js도 물론 지금은 그렇게 하긴 한데 뭔가 서버 렌더링에다가 약간의 뭔가 부가적인 인터랙션 넣을 때는 굉장히 최적화돼 돼 있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하고 뭔가 본격적인 그 웹 화면은 리액트랑 모벡스로 하고 있어요. 네. 신기한 것 같아. 그러네요. 개발 전공 안 했는데 네. 계속 트렌드에 뭔가 따라가요. AWS 때도 그랬고. CP님이 그렇게 키워주신 거 아니에요? 계속 옆에서 찔르면서 이거 해봐 저거 해봐. 딱 그때 AWS 때까지는 그랬고 사실 네. 그 이후로는 거의 저도 창업하고 그러면서 한 5년 6년 동안 한 번도 안 만난 것 같아요. 그 예전에는 그 CP가 이렇게 귀뜸을 많이 해줬어요. 너 이거 알아? 요즘 이런 게 유행이래. 이러면서 그 해줬고 요즘에 워낙 유튜브랑 채널들이 많잖아요. 네. 강의 채널도 많고 그래서 맘만 먹으면 사실 뭐 좋은 코드, 뭐 좋은 강의 이런 것들을 계속 맞아요. 취득할 수 있으니까. 그랬던 거 예전에 AWS나 그때만 해도 항상 했던 말이 있어요. 본인은 뭐였지? 야매 개발자라 그랬나? 생존 개발자. 네. 그래서 생존 코딩. 일반 개발자들이 하는 트렌드도 모르고 하나도 모른다고 그런 이야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시절엔 정보 얻기도 힘들었던 것 같고 말한 대로. 지금도 그 리액트만 최신 버전 따라가고 있지. 사실은 약간 한 세대를 저는 약간 뒤처지는 걸 좀 더 선호해요. 뭐냐면은 그 안정성이랑도 있는데 PHP도 되게 안정성이랑 과거 호환성이 좋은 것도 그렇고 새로운 버전이 나와도 계속 웬만하면 코드가 잘 작동하는데 물론 이제 뭐 이렇게 브레이크 체인지는 있긴 있지만 네. 그게 크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최신 기술도 제가 어떤 최신 기술을 기반으로 하면은 뭔가 좀 손은 덜 가요. 덜 가는데 그게 이제 특히나 이제 프론트엔드 쪽은 진짜 뭐 1년이 지나면 다 바뀌잖아요. 그렇죠. 예. 뉴 후잉이 오래 걸린 것도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0점대 버전에 뭔가 리액트를 썼는데 자꾸 브레이크 체인지 그때는 막 뭐
크리에이트 리액트에 크리에이트 리액트 크리에이트 클래스인가 그런 걸로 했다가 ES6 버전으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또 함수형으로 하는 게 이제 퓨전으로 베스트 프랙티스로 돼가지고 자꾸 뭔가 바뀌어. 그리고 이제 그 프론트엔드 쪽에 보시면 이제 그 수많은 의존성이 있잖아요. 그게 정말 끝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이제 개발됐다. 이걸로 이제 쭉쭉 해나가면서 1년, 2년 운영해야지. 그 1년 후에 이제 막 라이브러리 걷어내야 되고 그거에 따라서 또 엄청 많이 바꿔야 되고 그래서 뭔가 좀 최신을 항상 쫓기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힘을 덜 빼려면 어느 정도 안정화된 단계의 기술들을 쓰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여기는 AJAX도 안 쓰려고 그래 지금 시대에도. 아직도요? 포스트 뭐 이런 거 쓰고 싶어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물론 이제 리액트가 그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그죠? 그러니까 AJAX 안 쓰는 것처럼 코딩해도 그 자동으로 하려고 시도한 거라서. 근데 요즘 자바스크립트 많이 하면 네. 타입스크립트 이런 거 해가지고 백엔드도 PHP에서 바꾸고 싶다 이런 생각은 안 해요? 하긴 하죠. 근데 해도 후잉에 적용할 생각은 안 해요. 후잉에 적용할 생각은 안 하고 실제로 타입스크립트도 쓰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 뉴후잉의 코드에는 일부만 아예 그 레파지토리를 따로 따서 중요한 것들은 타입스크립트랑 테스트 코드를 넣는데 그렇게 해서 조금씩 점진적으로 분할은 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다시 이제 패키징 해가지고 번들링해서 뉴후잉에 조금씩 입히고 있고. 저는 네. 좀 이해가 되는 게 자바스크립트 쪽이 워낙 빨리 바뀌어서 사실 지층이 생긴다는 좀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지층이요? 프로젝트 커지면은 네. 개발 시기에 따라서 모듈별로 지층이 생기는 거죠. 여기 그쵸. 쌓이는 거예요 퇴적자처럼. 예, 맞아요. 심지어 극단적인 경우에는 jQuery 버전을 하나를 쓰는 게 아니라 버전별로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임스페이스 나눠가지고. 그렇죠. 한 프로젝트에 막 jQuery 근데- 여러 버전. 근데 뭐 리액트나 뷰 이쪽 생태계에 보면 jQuery는 양반이었죠. 그래요? jQuery는 정말로 신사적이었어요. 네. 그렇죠. 요즘 뭐 어지간한 프로젝트 한 번 딱 시작하려고 초기화하면 노드 프로젝트 50개는 깔린다고 하더라고요. 기본으로. 그리고 굉장히 뭐랄까 많이 숨기잖아요. 그 CLI 툴로 이제 시작할 수 있게 해서 뭔가 더 없이 되게 뭐 크리에이트 프로젝트 어쩌고 하면 그냥 바로 시작되니까 보일러플레이트가 다 생성이 되는데 그럴수록 사실 그 안에 또 엄청난 변화들이 생길 때마다 팔로우하기 좀 힘들어지는. 네. 이만하면 됐는데 자꾸 이렇게 자꾸 업그레이드를 계속 하네요. 개발자분들이 그 네, 그렇게 실리콘밸리에서 머무르면 안 돼요. 빨리빨리 따라가야 돼. 힘들어. 힘들어서 그래요. 네, 맞아요. 네. 우리 다 나이 들어서 그런 것 같아. 어린 친구들은 그런가? 아무렇지도 않게 따라갈 텐데. 그렇죠. 그렇잖아요. 최근에 어떤 분 이제 만났을 때 이야기 들으면 그분은 그냥 생 자바스크립트를 해본 적이 없대요. 요즘 시작해서 타입스크립트로 시작했기 때문에 와. 그러다가 과거에 쓰던 방식의 자바스크립트나 jQuery 쓰면 거의 못할 정도? 왜냐면 타입스크립트 너무 편한 게 있는데 왜 도대체 저걸 왜 알아야 되지? 저 자바스크립트를 타입스크립트란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약간 그래서 확실히 세대가 바뀌고 젊을수록 이제 기존 걸 알 필요도 없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달라지는 것 같아요. 계속.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아까 이제 저한테 이제 질문했는데 노드.js는 많이 안 쓰시냐고 자바스크립트 하면 뭐랄까 그러니까 서비스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사실 새로운 기술 개발하고 스터디하고 헬로월드 찍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내가 원하는 기술을 30% 입혀서 뭔가 이제 100%를 짠 하고 만들면 기분 되게 좋아요. 그렇죠. 뭐랄까 그 흐름 배포까지 그냥 요즘엔 또 그 서벌리스 배포해가지고 정말로 한 큐에 다 되거든요. 네. 그런 거 보면은 뭐 now.sh도 쓰고 있는데 정말 기분이 좋아요. 뭔가 이 쾌적함, 깔끔함. 근데 중요한 거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개발을 즐기는 건 잠깐이고 그걸 배포하는 순간부터 이젠 끝이 없는 그 운영 유지 보수의 이제 과정으로 이제 지난하게 가야 되니까 이게 선뜻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기가 굉장히 좀 두려운. 그래서 항상 조금 한 텀 뒤로 가서 어느 정도 이거 한 3년은 가겠다 하는 것들만 차용하고 있어요. 그게 좀 내 안에 쌓이는 지층인 것 같긴 해요. 내 스스로 이제 방어하게 되는. 여긴 그래서 맥북도 안 바꾸고 지금. 저도 그래서 그 지층을 관리하려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뉴후잉은 VS 코드를 써요. 아. 근데 구후잉에 유지 보수하려고 들어가면은 서블라임을 쓰고 있어요. 물론 아니, 나도. 물론 지칭이 서블라임 생겨 맞아. 그 또 다른 종류의 지칭. 환경 자체를 왜냐하면 프리티어나 이제 그 포매팅 도구들도 다르고 이제 부가 그렇죠. 그 이제 코드 린트하는 것도 설정이 네. 다르기 때문에 그걸 매번 이렇게 막 그 바꾸기 힘들어서 그걸 지칭을 아예 프로그램 에디터를 바꿔서 하고 있는데 물론 서블라임도 하면 할 수 있어요. 서블라임 매니아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구식 취급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는데 뭐랄까 뭔가 그냥 편의성 면에서 새로운 타입스크립트나 이런 것 쪽은 VS 코드에서 쓰는 게 뭔가 느낌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칭을 에디터를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아 맞아요. 그게 조금 이제 경력이 쌓이면서 그런 보수적인 성향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기는 해요. 어릴 때는 이제 내가 서비스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 막 해보고서 배포했다가 또 금방 망가지거든요. 또 방치하고 또 새로 만들고 그걸 이제 계속 반복하니까. 왜냐면 그 1년 있다가 꺼내가지고 npm 스타트 뭐 npm 론 안 빌드 되죠. 하면은 안 되죠. 그렇죠. 안 되고 우리 서버라는 게 참 이상하게 좀 시간 지나면은 고장이 나고 다시 또 안 켜지고 근데 또 또 도커도 안 돼 심지어.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실제로 서비스 운영하고 그거를 이제 1년 운영하고 또 3년 운영해야 된다고 하면은 그걸 생각하는 게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긴 해요. 물론 이제 좀 사람이 여유가 있고 개발팀이 갖춰졌을 때는 새로운 거 많이 해볼 수 있긴 한데 그게 안 되는 상황에서는 좀 새로운 거 쓰자고 하면 오히려 이제 막 그거 좀 천천히 천천히 이제 하려고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블라인드에서 우리 상사 꼰대라고 이제 여기 올라오는 거죠. 그쵸. 새로운 거 배우려고 하질 않아. 네, 맞아요. 그 사람 입장에서 이거 적용해서 내가 주말에 못 쉬는 거보다 적용 안 하고 주말에 좀 쉬면서 하고 싶은데 뭐 약간 이게 결국 세대 간에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에너지가 다른 것 같아요 서로. 맞아요. 저희도 회사에 가끔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확실히 어릴 때 에너지가 있고 그 다음 나이에 에너지가 있고 한데 뭐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좀 융합이 잘 돼야 네. 좋은 성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 든 사람만 있으면 그 조직은 또 퇴사하고 또 어린 친구들만 있으면 너무 운영 이런 것 때문에 막 깨지고 적절히 잘 조화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쵸. 어린 친구들 많이 뽑아놓으면 다 엎어자고 할지도 몰라요. 레일즈 누가 쓰냐고. 그렇죠. 아니 뭐 엎어는 건 상관없는데 이제 그분들이 고생하니까 그쵸. 그분들 고생하고 또 그분들이 나중에 나이 들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 뭐야 그때 그 저번 방송 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막 거기 PHP 쓴다고 CP가 약간 맞아요. 의외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마치 거기서 숨은 맥락을 이제 자격지심에 들어보면 요즘 PHP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서 쥐는 레일즈 쓰면서 아니요 레이즈는 뭔가 힙하잖아 그래도 어디에서요? 나름 그래도 MVC 느낌이잖아요. 근데 여기도 PHP 쓰는 거 PHP 보면 프레임워크도 요즘 좋아졌어요. 요즘엔 좋았죠. 요즘이 근데 아니라 PHP도 예전부터 저는 좋았죠. 그 그럼요. PHP 쪽에 이제 모던 PHP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요즘 다 그렇게 되고 있는데 네. 근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직도 그러니까 옛날 시대 PHP를 쓰시는 분들은 라우트를 안 써요. MVC를 안 쓴다는 거죠. 그냥 뭐 요즘 무슨 뭐 어디 그냥 그 무슨 회사 홈페이지 업데이트돼서 어딜 들어가면 가끔씩 아직도 뭐뭐.com 서브 _1.php 이런 데가 있어요. 사실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이제 뭐야 PHP 이렇게 되는 거죠. 게다가 또 대놓고 PHP를 써 있으니까 야 PHP는 이렇구나. 약간 그런 편견이 여전히 작용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JSP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게 약간 언어 탓이라기보다는 저도 이제 2008년에 네이버 가서 처음에 이제 계속했던 프로젝트 몇 년 동안 자바 전환이었거든요. 기존엔 PHP로 돼 있던 거. 네. 근데 그때 PHP 코드를 보면 진짜 그때 PHP 잘했던 분들이 짜가지고 뭐 코드 이그나이터는 뭐 이런 거 레일즈 부럽지 않게 MVC 개념으로 짠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날로 이렇게 한 줄에 쭉 쓰는 게 아니라 네. 진짜 MVC 개념으로 잘 짠 PHP들이었는데 그거를 자바로 전환하고 있는 거. 그래서 약간 그때 내가 이런 걸 왜 해야 되지 이런 생각했는데 지금도 또 저희 회사 레일즈 쓰고 타입스크립트를 좀 써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런 관점이 뭐냐면 다 그 언어 자체는 그쪽에서 발전을 하고 있는데 나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PHP도 마찬가지고 레일즈도 마찬가지인데 옛날 사람들이 여기 박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언어 하면 이 옛날 사람이고 타입스크립트처럼 새로 나온 거는 그냥 새로운 흐름의 젊은 사람들, 특히 레일즈나 PHP 쓰던 사람 중에서도 새로운 거 좋아하는 사람 또 이쪽으로 가버리는 거지. 이쪽 커뮤니티나 뭐 이 발전 맞아요. 속도가 너무 옛날 방식으로 막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레일즈가 제일 핫했던 시기가 있잖아요. 그게 아마 2000년대 후반쯤 그때부터 2010년대 초반 정도였던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조금 늦게 들어가긴 했었거든요. 왜냐면 저도
프로그래머가 원래 아니었고 사실 PHP로 이제 저는 원래 모니위키라는 거 엄청 좋아해서 그거 뜯어 고치면서 이제 프로그래밍 시작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루비 온 레일즈 쪽으로 넘어갔었는데 제가 들어갔을 때는 그러니까 루비 온 레일즈가 엄청 힙했다가 쭉 떨어지고 진짜 잘하시는 분들은 이미 딴 데로 갔어. 맞아. 따노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커뮤니티에 그 중심이 되던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실제로. 맞아요. 뭐 CP 정도 남아 있었나? 저도 뭐 회사에서 쓰거나 이러지 않았으니까. 네. 그런 느낌이었죠. 그래서 제가 들어갔을 때는 좀 사람들 많이 빠지는 시기긴 했어요. 그래서 언어별로 약간 그런 이미지가 드는 건 그건 때문인 것 같아요. 그 언어를 주로 쓰는 사람들? 뭐 생태계라고 하죠. 그렇죠. 사람들이 보통 문제니까. 언어 자체는 계속 실리콘밸리 쪽에 보면은 굉장히 발전하는 거 다 네. 잘 따라가는데 그게 이제 생태계는 확실히 있죠. 어느 때 많이 느끼냐면은 아까 그 백엔드랑 프론트는 전혀 다른 영역으로 서로 얼마든지 그 스택을 조합할 수 있다 관점이긴 한데 그래도 그 스택이 또 어떻게 얼마나 편하게 결합되느냐에서 사실 그 부분이 있어요. 그 저쪽 라라벨은 이제 최근에 많이 이제 쓰고 있는데 PHP 쪽에서 그쪽은 프론트엔드 쪽을 다 같이 빌드 툴이나 아니면 그 SPA 쪽이랑 잘 결합되도록 많이 개선되고 그 레퍼런스랑 사용기가 엄청 많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요즘 쓰는 기술들이 얼마나 융합할 수 있느냐 그 생태계가 약간 트렌디하면은 확실히 그 트렌디한 자료들이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이제 필요한 것만 쏙쏙 취합해서. 루비 온 레일즈 너무 힘들어요. 루비 온 레일즈 검색하려면 이제 레일즈 4, 레일즈 5 이렇게 붙이고 검색해야 돼. 그리고 이제 그런 거죠. 루비 온 레일즈 플러스 리액트 이러면은 그렇죠. 약간 사례가 좀 모르겠어요. 저는 레일즈를 안 써봐서. 요즘에 뭐 넣긴 했는데 그렇게 쓰는 사례도 많지도 않고 또 잘하는 분들은 굳이 이렇게 써야 되나? 이렇게 하는 거죠. 따로따로 써도 되는데 API 모드로 하고 맞아요. 그쵸, 그냥 그쵸. 클라이언트 앱으로 하고 뭐 근데 여기 후잉 보면 약간 그게 신기했어요. 옛날 네이버 PHP 코드 보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언어 때문에 뭐 그냥 놀리는 거고 사실 PHP 이런 거는 여기도 보면 초반에 PHP 생 코드를 했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의 니즈에 의해서 라라벨이나 코드 이그나이트로 막 변하고 있잖아요. 그 언어의 발전 속도에 맞게 그런 게 제일 좋은 것 같긴 해요. 굳이 언어를 바꾸기보다. 그때 이제 망하면은 이제 그 코드 받아서 람다를 올리겠다 뭐 가능하죠. API 스펙만 지키면 네, 가능하죠. 맞죠. 재밌어. 아이고 힘들다. 몇 분 됐어요? 지금 1시간 넘었어요. 아재 지금 이제 허리가 아프죠. 허리 등받이 있는 걸 좀 드려야 되는데. 아니요 다 나이 들었어요. 다 나이 들었어. 저도 허리가 아파요. 빨리 이거 스탠드 좀 해주세요. 네. 방송에서 얘기해야지. 돈 좀 벌면요. 후원이 더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이제 뭐 어느 정도 그래도 개발 얘기 듣고 싶었던 건 다 들었던 것 같은데 혹시 뭐 사용자들한테나 아니면 네? 사용자들한테나 네네. 아니면 뭐 들으시는 개발자분들한테 네. 하고 싶으신 이야기인가요? 개발자분들은 이제 후잉이 아까 그 도전 정신을 좀 약간 자극한다고 했는데 제가 이제 비전공으로 시작을 했을 때 이제 처음에 이제 시작한 게 후잉이었고 그래서 근데 이제 후잉에 이제 개발자분들이 많이 유입되셨어요. 그래서 사실 자극도 많이 되고 도움도 많이 받았죠. 지금 서드 파티 앱들도 이제 개발자분들이 보상 없이 해주시고 CP는 초기에 만들어서 그 오픈 API 테스트를 혼자 다 하고 와. 장렬히 전사했죠. 바로 내렸죠. 장렬히 전사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서드 파티가 어떻게 보면 참 힘든 게 개발할 때는 즐거웠지만 이제 공개하는 순간 의무가 되는 거죠. 끝없는 의무가 되니까 그 이제 막 버그 리포팅이나 이런 거 올 때 계속 전달해 드리면서 좀 약간 미안해요. 힘든 일을 나눠서 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유저분들 덕분에 같이 굉장히 성장했던 것 같아요. 그 좋은 거는 이게 분명히 서비스긴 서비스인데 에러 같은 데에서 사람들이 이제 리포팅이 약간 이제 개발자분들은 왜 이게 재현이 됐고 그다음에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내 환경은 어떻고 이런 에러가 있다 이렇게 이제 피드백을 주시잖아요. 네. 후잉에 계신 분들이 약간 그렇게 많이 피드백을 주세요. 그래서 버그 수정하는 것도 약간 좀 그런 면도 되게 수월하게 많이 해결을 하고 그러네요. 있고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얘기? 하고 싶은 이야기 사용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뭐 이렇게는 쓰지 마라 혹은 이렇게는 꼭 써봐라.
아니요, 뭐 쓰지 않을 뭐 패턴은 없는 것 같아요. 아, 네. 예. 그 1원 하나까지 맞추셔도 되고 네. 저처럼 10만 원 이하는 그냥 퉁치셔도 되고. 네. 그때 사용자를 위해서 네. 그 티셔츠, 후드 이거 맞아요. 맨투맨 저 지금 이거 엄청 탐나는데. 이거 왜 혼자만 입어요? 만들어서? 뭐 저는 저거 뭐 운영자니까. 아니 원래 그런 거 굿즈로 팔아야 그렇죠. 되잖아요. 게시판에 팔면 엄청 이게 대량 팔릴 것 생산이 같은데. 힘들어요. 네? 대량 생산 힘들어. 이거는 제가 소매 가격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그 아니, 비싸게 받고 비싸게 팔면 되잖아요. 그거 좀 치사하잖아. 이미 아니, 유료 치사하지. 서비스인데. 비싸게 사고 싶은데. 그리고 아니,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굿즈를 만들면 굿즈에서 뭐 남기지 말고 그냥 굿즈 그냥 그 비용 그대로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이익 없이 그대로 줘도 그렇게 하라고.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이 비싸요. 여기 비싸도 사는 분 2분 있어요. 여기 베어 티셔츠 그래요? 직구로 해외 배송으로 오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스티커를 사긴 하는데 아, 뭐 아무튼 그건 잘 고려해 보겠습니다. 후잉 티셔츠 이뻐 보여서 만들어주세요. 이거 좀 소매 가격이 그러니까 비싸가지고 사진 찍어서 네. 올려야 올려야겠다. 되겠다. 저 지금 처음 들어오실 예, 때부터 예. 탐났어요. 이거 어떻게 찍지? 아, 안 보이고? 괜찮은데 예쁘다. 깔끔하게. 네, 예뻐요. 엄청 좋은 것 네. 근데 그거 혼자 만들어 입어요? 그러면 진짜? 하나? 뭐 한 2-3개 해가지고 같아요. 원래 좀 많이 만들려고 했는데 그건 다음에 제가 이쪽 좀 정신이 별로 없어서 네. 너무하네. 그리고- 그거 후잉 로고 디자인한 디자이너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 정도? 그러게요. 후잉, 연락처를 후잉. 다시 뒤져봐야 돼. 너무 최근에 오래돼가지고. 재밌는 거 찾았는데 후잉 메인 페이지에서 구후잉 메인 페이지에서 네. 계속 클릭하면은 네. 저 부엉이 눈이 충혈돼요. 아, 이스터에그예요? 물론 후잉 쓰시는 분들은 재밌어 하시겠지만 후잉을 모르시는 분들은 뭐 어쩌라고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저번 방송에서 그 얘기했잖아요. 후잉이 느리지가 않다. 이렇게 오래됐는데도 네. 사실 그게 엄청난 그 개발력을 거기에 이렇게 쏟아부었죠. 개발력이 아니라 엄청난 집착이에요. 그때 뭐였지? 50ms, 60mm인가 해서 난 빠르다고 이걸 왜 계산하고 있냐고 며칠 네. 동안 그랬더니 자기 느리대. 엄청나게 그것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그 사용자 UI상에서 사용자가 뭔가 동작을 액션을 내렸을 때 그게 돌아오는 피드백이 100ms 이하가 돼야 사람들이 그쵸. 이제 그 이질감을 안 느낀대요. 그래서 그 구성도 되게 이제 웹앱으로 했고 페이지별로 사실 동적으로 스크립트를 로드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API 쪽도 변동이 없으면은 그 메모이제이션을 다 해요. 그래서 이제 마치 즉각적으로 열리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내부적으로 구성상 이제 그 자산 부채는 평생 누적이거든요. 가계부로 시작해서 맞아요. 내가 이제 20년을 쓰면 20년치를 불러와야 돼요. 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중간중간 집계 테이블을 만들어서 내부적으로는 그거를 돌리고 있어요. 엄청나죠. 대단하네요. 작은 서비스에서. 네. 클 줄 알고 그렇게 설계했는데 사실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까지 안 해도 아니에요. 그때 안 느릴 것 같은데. 사용자 반응 속도 몇 미리 세컨드 빠르게 한다고 엄청 노력하고 있었어요. 오픈 API도 그렇고 좀 오버죠. 오버 스펙입니다. 그 규모에 비해서 오버 스펙이라고 할 수 있죠. 약간 이게 확실히 서비스는 작은 서비스일수록 그 만든 사람을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성격이나 성향이나 이런 게 다 반영되는 것 같아요. 후잉은 뭐 웬만한 페이스북, 트위터보다 빨라요. 그렇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는 느린 서비스 너무 아닌가요? 느리죠. 네, 그렇죠. 저는 사람들 진짜 아무렇지도 트위터 않게 라이트는 쓰잖아. 빠른 것 같던데. 근데 저는 진짜 페이스북을 모바일에서 웹으로 띄우면은 그 페이지 있잖아요. 거기서 실제 게시물을 볼 때까지 한 1분 넘게 걸리는 것 같아요. 사람들 그런 것도 잘 쓰는데 생각해 보면 어쨌든 후잉 잘 만들었어요. 네, 네. 후잉 멋지네요. 감사합니다. 예. 네. 어, 영광입니다. 많이 써주세요. 네.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Standard output. FM di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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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utput.